맑은 가을 하늘 아래 서울의 한 대형 병원 앞에 낡은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를 입은 70대 노인이 천천히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이강훈은 주름진 손으로 지팡이를 짚으며 병원 정문을 바라봤죠.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이 병원은 그의 손길 아래 있었지만 지금은 그저 평범한 환자로 방문하는 곳이 되었어요. 50년 전 이곳은 작은 의원에 불과했지. 이강훈은 중얼거리며 병원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화려하게 리모델링된 로비는 마치 고급 호텔처럼 변해 있었어요. 그는 접수 데스크로 향했죠. 안녕하세요. 진료 예약하려고 하는데요. 접수 직원은 컴퓨터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약증과 보험카드 주세요. 이강훈이 낡은 가방을 뒤적이며 서류를 찾는 동안 뒤에서 기다리던 젊은 여성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이고, 할아버지들은 왜 이렇게 느린지. 저 급해요. 이 말에 이강훈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서류를 건넸죠. 접수 직원은 마지못해 서류를 확인하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일반 보험이시네요. 오늘은 VIP 환자 예약이 많아서 기다리실 수도 있습니다. 저쪽에 앉아서 기다리세요. 이강훈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대기실로 향했어요. 그곳에는 이미 많은 환자들이 오랜 시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빈자리를 찾아 조용히 앉았죠. 시간이 흘러도 그의 이름은 불리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배고픔이 느껴졌어요. 이강훈은 천천히 일어나 병원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식당은 생각보다 한산했어요. 그는 카운터로 다가가 메뉴를 살폈습니다. 예전에 그가 직접 고집했던 유기농 식재료와 영양가 있는 메뉴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더군요. 대신 값싸고 질 낮은 음식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하나 주세요. 이강훈이 말했어요. 음식을 받아든 그는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첫 숟가락을 떠먹자마자 그의 눈썹이 찌푸려졌죠. 맛이 없었습니다. 소금기만 가득한 된장찌개는 예전 그가 알던 병원 식당의 맛이 아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부엌 쪽에서 요리사와 직원의 언쟁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런 재료로 어떻게 제대로 된 음식을 만들라는 겁니까? 환자들 건강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방장님, 부원장님 지시예요. 식당 예산이 삭감됐으니 어쩔 수 없어요. 이강훈은 천천히 식사를 마치고 주방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는 주방 입구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안으로 들어섰어요. 음식이 예전 같지 않군요. 이강훈의 말에 주방장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였어요. 그의 이름표에는 마동철이라고 적혀 있었죠. 손님이 어떻게 여기까지. 마동철이 당황해하며 말했습니다. 이강훈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예전에 이 병원 식당은 최고의 맛과 영양을 자랑했는데 많이 변했네요. 마동철은 잠시 이강훈을 빤히 쳐다보더니 갑자기 눈을 크게 떴습니다. 혹시 회장님이십니까? 주방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이강훈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이 병원이 어떻게 변했는지 직접 보러 왔소. 마동철은 이강훈을 주방 안쪽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며 아무도 듣지 않는지 확인했어요. 주방의 한쪽 구석, 작은 사무실로 이강훈을 모셨습니다. 정말 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회장님. 마동철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죠.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경영에서 물러나셨다고. 이강훈은 지팡이를 바닥에 짚으며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이 병원이 내가 물러난 후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해서 왔네.
겉으로는 더 화려해졌지만 본질은 많이 달라진 것 같군. 마동철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처져 있었어요. 회장님께서 물러나신 후 병원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특히 서진욱 부원장이 실질적인 운영을 맡은 뒤로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주변을 살폈어요. 이제는 돈이 되는 환자만 중요하게 여깁니다. VIP 병동은 호텔처럼 꾸미면서 일반 병동은 침대 수만 늘리고 있죠. 이강훈의 눈에 분노가 서렸습니다. 그가 손을 꽉 쥐자 관절이 하얗게 변했어요. 내가 이 병원을 설립한 이유는 모든 사람이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게 하기 위해서였는다. 마동철은 이강훈의 분노를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저도 회장님께서 직접 뽑으신 직원이라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도 치료받는 사람도 좋은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회장님의 철학을 따랐죠. 하지만 이제는 이강훈이 말을 자르며 물었습니다. 자네도 해고 위기인가? 마동철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다음 달이면 계약이 만료됩니다. 부원장은 이미 외부 케이터링 업체와 접촉 중이라고 하더군요. 비용 절감을 위해서라나요? 이강훈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내일 병원에 다시 올 테니 자네는 아무에게도 내 정체를 말하지 말게. 그리고 오늘 저녁 식사 메뉴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것이 뭔가? 마동철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불고기 덮밥입니다. 비록 재료의 질은 예전만 못하지만 제가 특별한 양념을 써서 맛은 좋은 편이죠. 이강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불고기 덮밥을 포장해주게. 맛을 한번 보고 싶군. 마동철은 서둘러 주방으로 돌아가 정성껏 불고기 덮밥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특별히 자신이 아끼던 고급 쇠고기를 몰래 꺼내 사용했어요. 이강훈에게 최고의 맛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죠. 포장된 음식을 받은 이강훈은 마동철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회장님. 마동철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강훈은 고개를 끄덕이고 주방을 나섰습니다. 그는 다시 대기실로 돌아갔지만 여전히 그의 이름은 불리지 않았어요. 시계는 이미 오후 4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강훈은 접수 데스크로 다시 다가갔어요. 죄송합니다만 제 차례가 언제쯤 될까요? 벌써 5시간이나 기다렸는데. 접수 직원은 귀찮다는 듯 컴퓨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오늘은 의사 선생님들이 VIP 환자 진료로 바빠서요. 내일 다시 오시는 게 어떨까요? 이강훈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지만 그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그는 천천히 병원을 나섰습니다. 바깥은 이미 어둑해지고 있었어요. 이강훈은 병원 앞에 서서 잠시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깃들어 있었죠. 내일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병원은 여느 때와 같이 분주했습니다. 서진욱 부원장은 자신의 호화로운 사무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하루 일정을 점검하고 있었어요. 그의 사무실은 병원에서 가장 넓고 전망이 좋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벽에는 그가 유명 인사들과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죠. 오늘 10시에 운영회의 있죠? 서진욱이 비서에게 물었습니다.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부원장님. 병원 운영위원회 모든 분들이 참석하십니다. 서진욱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에게 이번 회의는 중요했어요. VIP 병동 확장 계획을 발표하고 승인받을 예정이었기 때문이죠. 일반 병동의 예산을 줄여
VIP 병동에 투자하는 그의 계획은 병원의 수익을 극대화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십시정각 회의실은 병원의 주요 의사와 관리자들로 가득 찼어요. 서진욱은 자신감 넘치는 발걸음으로 들어와 의장석에 앉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병원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안건을 논의하겠습니다. 그는 프로젝터를 켜고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지난 분기 VIP 병동의 수익이 병원 전체 수익의 60%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히 보여주는 지표죠. 회의실 뒤편에서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이강훈이었어요. 그는 어제와 달리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여전히 낡은 지팡이를 짚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주목하지 않았죠. 그는 조용히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서진욱은 발표를 이어갔어요. 이제 병원도 기업입니다. 우리는 수익을 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돈 되는 환자에 집중해야 합니다. 회의실에서 몇몇 의사들이 불편한 기색을 보였지만 아무도 반대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다. 서진욱의 권력이 너무 강해졌기 때문이었죠. 일반 병동은 침대 회전율을 높이겠습니다. 빨리 들어오고 빨리 나가게 해서 더 많은 환자를 받을 거예요. 특히 노인 환자들은 장기 입원하는 경향이 있어 수익성이 떨어집니다. 가능한 빨리 퇴원시키는 정책을 강화하겠습니다. 이 말에 이강훈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지만 그는 침묵을 유지했어요. 서진욱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또한 비용 절감을 위해 몇 가지 부서의 예산을 삭감하겠습니다. 특히 식당 예산은 현재의 절반으로 줄이고 외부 위탁을 검토 중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맨 뒷자리에서 이강훈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질문이 있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향했습니다. 서진욱은 짜증난 표정으로 그를 쳐다봤어요. 죄송합니다만 이 회의는 병원 관계자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들어오셨죠? 이강훈은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저는 이 병원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서진욱은 비서에게 눈짓했고 비서는 서둘러 이강훈에게 다가갔어요. 선생님, 나가주시겠어요? 이강훈은 비서를 무시하고 서진욱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병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진욱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물론 수익성입니다. 병원도 결국 기업이니까요. 이강훈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환자의 건강과 복지는요? 그건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돈이 없으면 좋은 의료 서비스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서진욱이 냉소적으로 대답했어요. 이강훈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내일 특별 이사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모든 이사진은 필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욱이 눈살을 찌푸렸어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죠? 이사회는 제가 소집하는 겁니다. 이강훈은 천천히 회의실을 나가며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9시 모두가 알게 될 겁니다. 그가 나간 후 회의실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서진욱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지만 곧 태연한 척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방금의 해프닝은 잊으시고 우리 안건으로 돌아갑시다. VIP 병동 확장에 대한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하지만 회의 참석자들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어요. 모두가 이강훈의 정체와 내일의 이사회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서진욱은 서둘러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그는 비서에게 소리쳤습니다. 방금 그 노인이 누군지 즉시 알아보게. 어떻게 회의실에 들어올 수 있었는지도. 비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서둘러 나갔어요. 서진욱은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한 채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그때 그의 눈에 병원 정원에서 천천히 걷고 있는 이강훈의 모습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의 옆에는 주방장 마동철이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서진욱은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50분 병원의 대형 이사회 회의실은 들뜬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이사진뿐만 아니라 주요 의사와 관리자들까지 모두 참석했어요. 어제의 사건이 병원 내에 빠르게 퍼졌고 모두가 그 정체불명의 노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질지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서진욱 부원장은 초조한 기색이 역력한 채 회의실 앞쪽에 서 있었어요. 그는 어젯밤 내내 그 노인의 정체를 알아보려 했지만 아무런 정보도 얻지 못했습니다. 병원 보안 카메라를 확인했지만 그는 마치 유령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졌더군요. 이사회는 내가 소집한 적이 없어. 이게 다 무슨 상황인지. 서진욱이 중얼거렸습니다. 정각 9시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이강훈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이제 낡은 트렌치코트 대신 고급스러운 정장 차림이었고 지팡이도 더 이상 짚고 있지 않았어요. 그의 뒤로는 마동철과 몇몇 낯선 사람들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이강훈은 당당한 걸음으로 이사회 테이블 끝에 자리 잡았어요.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서진욱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선생님, 이 회의는 공식적으로 소집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누구시고 무슨 권한으로? 이강훈이 손을 들어 서진욱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힘이 있었어요. 나는 이강훈입니다. 이 병원의 창립자이자 현재 최대 주주죠.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오랫동안 병원에서 근무해온 몇몇 의사들은 놀란 표정으로 이강훈을 바라봤어요. 그들은 젊었을 때의 이강훈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강훈 회장님이 맞으십니까? 병원의 원로 의사 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강훈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이군요, 김 교수. 서진욱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는 급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은퇴하셨고 경영에 관여하지 않으신다고. 이강훈은 서진욱을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을 뿐 나는 여전히 이 병원의 최대 주주입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왔소. 그는 회의실 앞쪽으로 걸어나가 프로젝터를 켰어요. 화면에는 병원의 주주 구성과 이강훈이 보유한 40%의 지분이 선명하게 표시되었습니다. 지난 3년간 나는 조용히 병원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지켜봤습니다. 처음에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새로운 시대에 맞는 혁신이라고 믿었지만 이강훈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러나 내가 본 것은 혁신이 아니라 변질이었습니다. 환자를 위한 병원이 아닌 돈을 위한 기업으로 전락한 모습이었어요. 서진욱이 반박하려 했지만 이강훈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제 나는 평범한 환자로 이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5시간을 기다렸지만 진료조차 받지 못했어요. VIP 환자가 우선이라는 이유로 이사회 멤버들 사이에서 불편한 기색이 감돌았습니다. 이강훈은 화면을 넘겼어요. 이번에는 병원의 재정 상태와 수익 구조가 나타났습니다. VIP 병동의 수익이 전체의 60%를 차지한다는 서진욱 부원장의 말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하지 않은 것이 있죠. 그는 다시 화면을 넘겼어요. 이번에는 병원 운영 비용과 실제 의료 서비스 품질에 대한 평가가 나타났습니다. VIP 병동의 운영 비용은 전체의 7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일반 병동은 기본적인 의료 장비조차 제때 교체하지 못하고 있어요. 의사당 담당 환자 수는 3년 전보다
2배 증가했고 간호사들의 업무 강도는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서진욱은 얼굴이 붉어졌지만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이강훈의 자료는 정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강훈은 계속해서 병원의 문제점을 짚어나갔어요. 직원 복지 삭감, 환자 만족도 하락, 의료 과실의 증가 등을 상세히 분석한 자료들을 보여줬습니다.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어요. 마지막으로 이강훈은 심각한 표정으로 모든 이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의료인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가치는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환자의 건강입니까? 질문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이강훈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부로 나는 다시 이 병원의 경영에 복귀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결정은 그는 서진욱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서진욱 부원장의 해임입니다. 회의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서진욱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어요.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불법입니다. 이사회의 투표 없이 부원장을 해임할 수 없어요. 서진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강훈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물론 정식 절차를 따를 겁니다. 지금부터 이사회 투표를 진행하죠. 이강훈은 모든 이 사진을 둘러봤습니다. 서진욱 부원장의 해임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세요. 순간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였어요. 모두가 망설이는 듯했지만 첫 번째 손이 올라갔습니다. 바로 병원의 원로 의사였죠. 이어서 다른 이사들도 하나둘씩 손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사 전원이 손을 들었어요. 서진욱의 독단적인 운영 방식에 모두가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진욱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병원을 얼마나 발전시켰는지 모르십니까? VIP 병동을 확장하고 수익을 늘리고. 이강훈이 그의 말을 자르며 말했습니다. 수익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병원이 세워진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강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진욱에게 다가갔어요. 서진욱 씨, 당신은 이 병원의 가치를 잊었습니다. 당신에게 병원은 그저 돈을 버는 수단이었겠죠. 하지만 우리 의료인들에게 병원은 생명을 구하고 아픔을 치유하는 신성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강훈은 서류 한 장을 서진욱에게 건넸어요. 이것은 당신의 해임 통지서입니다. 오늘부로 당신은 이 병원과 관계가 없습니다. 개인 물건만 챙겨 나가십시오. 서진욱은 격분했지만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이강훈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 병원에 제공해온 모든 후원금을 철회하겠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한번 술렁였어요. 이강훈의 후원금은 병원 운영 자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재정 상태를 완전히 투명하게 공개하고 병원의 본래 가치를 되찾는다면 다시 지원하겠습니다. 그때까지 VIP 병동은 규모를 축소하고 일반 병동에 더 많은 자원을 할당해 주세요. 이강훈은 회의실을 둘러보며 계속했어요. 이 병원은 이제 새롭게 시작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모든 환자에게 평등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50년 전 이 병원을 설립한 이유였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서진욱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물건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좌절감이 가득했어요. 벽에 걸린 화려한 졸업장과 상장들, 유명 인사들과 찍은 사진들, 모두 이제는 의미가 없어진 것들이었습니다.
사무실 문이 열리고 이강훈이 들어왔어요. 서진욱은 쓸쓸히 웃었습니다. 만족하십니까? 제 커리어를 망치시고. 이강훈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의 커리어를 망친 건 내가 아니라 당신 자신입니다. 돈보다 환자를 더 소중히 여겼다면 이런 결과는 없었을 겁니다. 서진욱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현실을 모르시는군요. 이 세상은 돈이 전부입니다. 이강훈은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의사가 아닌 다른 직업을 선택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강훈은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을 돈으로만 평가한 내가 만든 결과다. 이것이 내 선택의 결과일 뿐이다. 서진욱은 결국 모든 물건을 챙겨 병원을 떠났습니다. 그가 병원 정문을 나서는 순간 몇몇 직원들은 그를 보며 수군거렸지만 대부분은 무관심했어요. 서진욱이 만들어온 차가운 병원 문화 속에서 그의 퇴장은 그저 또 하나의 인사 이동일 뿐이었습니다. 이강훈의 결정적인 행동 후 병원 분위기는 급격히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변화가 시작된 곳은 의외로 병원 식당이었어요. 이강훈은 직접 마동철 주방장을 불러 중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마 주방장, 자네에게 식당 운영권을 맡기고 싶네. 마동철은 놀란 표정으로 이강훈을 바라봤어요. 저에게요? 하지만 저는 그저 요리사일 뿐인데. 이강훈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네는 단순한 요리사가 아니야. 자네는 음식으로 사람들을 치유하는 사람이지.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환자들에게 맛있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것. 그것도 치료의 일부라네. 마동철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하지만 예산이. 이강훈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습니다. 예산은 걱정하지 말게. 내가 직접 지원하겠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무엇입니까? 이 병원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과 치료받는 모든 환자가 똑같이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게. VIP와 일반 환자의 구분 없이. 마동철은 감격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모든 열정을 다해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장님. 그날부터 마동철은 병원 식당 개혁에 착수했습니다. 그는 먼저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요리사들을 모아 새로운 비전을 공유했어요. 우리는 이제 환자와 직원 모두에게 최고의 음식을 제공할 것입니다. 음식은 단순한 영양 공급이 아니라 치유의 과정이자 위로가 되어야 합니다. 마동철은 가장 먼저 식재료 공급업체를 변경했어요. 그는 지역 농장과 직접 계약을 맺어 신선한 유기농 식재료를 공급받기 시작했습니다. 비용은 더 들었지만 이강훈의 특별 지원으로 가능했죠. 식당의 메뉴도 완전히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환자의 상태에 맞는 영양식, 직원들을 위한 에너지 보충 메뉴, 그리고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계절 특선 요리까지. 마동철은 자신의 모든 요리 경험을 쏟아부었어요. 특히 그는 환자들의 식단에 각별한 신경을 썼습니다. 암 환자를 위한 특별 영양식, 수술 후 회복을 돕는 소화가 잘 되는 음식, 당뇨 환자를 위한 저당 메뉴. 모든 환자의 상태에 맞춘 맞춤형 식단을 개발했어요. 병원 음식이 맛없다는 편견을 깨고 싶습니다. 맛있는 음식이 치유 과정을 더 빠르게 만들 수 있다고 믿어요. 마동철의 열정은 곧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환자들의 식사 만족도가 급격히 상승했고 병원 직원들도 식당에서 식사하는 것을 즐기기 시작했어요. 이전에는 많은 의사와 간호사들이 외부 음식을 배달시켜 먹었지만 이제는 병원 식당이 인기 있는 식사 장소가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마동철은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치유의 식탁이라는 이름의 이 프로젝트는 장기 입원 환자들을 위한
특별 식사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는 환자들의 고향 음식을 연구하고 그들이 그리워하는 맛을 재현했어요. 한 노인 환자는 마동철이 만든 고향 음식을 먹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50년 만에 어머니 손맛을 다시 느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병원 내에 퍼지면서 마동철의 치유의 식탁은 병원의 자랑거리가 되었어요. 다른 병원에서도 이 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몇몇 의학 저널에서는 식이요법과 심리적 안정감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 마동철의 사례를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이강훈은 자주 병원 식당을 방문했어요. 그는 테이블에 앉아 다른 환자들, 직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마동철을 자신의 테이블로 불렀어요. 자네 덕분에 이 병원이 다시 살아나고 있네. 음식이 단순한 영양 공급이 아니라 치유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어. 마동철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두 회장님 덕분입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강훈은 미소를 지었어요. 아니, 나는 그저 기회만 제공했을 뿐이야. 그것을 실현한 건 자네의 열정과 노력이었네. 마동철의 치유의 식탁 프로그램은 계속해서 발전했고 결국 병원의 공식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단순한 주방장이 아니라 식이치료부 부장으로 승진했어요. 이 부서는 환자들의 영양관리와 식단 계획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새로운 조직이었습니다. 음식으로 사람을 치유한다. 제가 꿈꿔왔던 일을 마침내 실현하게 되었네요. 마동철의 눈에는 행복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한 요리사가 아니라 환자들의 치유 과정에 직접 기여하는 의료진의 일원이 되었어요. 그가 오랫동안 꿈꿔왔지만 감히 바라지 못했던 자리였습니다. 이강훈이 병원 경영에 복귀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병원은 급격한 변화를 겪었어요.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VIP 병동의 축소였습니다. 기존의 화려한 VIP 병실 대부분이 일반 병실로 전환되었고 남은 VIP 병실도 이전과 같은 호화로움 대신 실용적인 편안함에 중점을 두도록 변경되었어요. 의료는 특권이 아니라 권리입니다. 우리 병원에서는 모든 환자가 평등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이강훈이 병원 개혁의 첫 번째 선언이었죠. 그는 이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우선 모든 의사들이 VIP 환자와 일반 환자를 동등하게 진료하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었어요. 더 이상 특정 의사가 VIP 환자만 전담하는 관행은 사라졌습니다. 또한 병원의 예약 시스템도 완전히 개편되었어요. 이제는 환자의 지위나 경제력이 아닌 의료적 필요성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되었습니다. 응급 상황이나 중증 질환의 경우 즉시 진료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변경되었죠. 이강훈은 또한 환자 권리 헌장을 새롭게 제정했습니다. 이 헌장은 병원 로비에 크게 게시되었고 모든 환자에게 배포되었어요. 헌장에는 환자의 알 권리, 치료 결정에 참여할 권리, 존엄성을 유지할 권리 등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환자는 병원의 손님이 아니라 주인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존재합니다. 이 말은 이강훈이 의료진들에게 자주 강조하는 말이었어요. 그는 정기적으로 의사와 간호사들과의 미팅을 통해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강조했습니다. 처음에는 일부 의사들이 반발했지만 점차 이강훈의 진정성과 열정에 감화되어 변화에 동참하기 시작했어요. 병원의 물리적 환경도 크게 변화했습니다. 이전에는 VIP 병동에만 투자되던 예산이 이제는 모든 병동에 골고루 분배되었어요. 일반 병실의 시설이 개선되고 공용 공간도
더 편안하고 아늑하게 리모델링 되었습니다. 특히 어린이 병동은 아이들이 치료 중에도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다양한 놀이, 시설과 교육 프로그램이 도입되었어요. 이강훈은 직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간호사들의 근무 시간이 조정되어 과로를 방지하고 직원 휴게실과 편의 시설이 확충되었어요. 또한 직원들의 자기 개발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확대되었습니다. 환자를 잘 돌보기 위해서는 먼저 직원들이 행복해야 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소진되지 않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해요. 이강훈의 개혁은 외부에서도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의료계 전문지에서는 환자 중심 의료의 모범 사례로 이 병원을 소개했고 다른 병원들도 벤치마킹을 위해 방문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마동철의 치유의 식탁 프로그램은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순탄하게 진행된 것은 아니었어요. 서진욱의 해임 후 그와 가까웠던 일부 의사들은 사직서를 제출했고 VIP 병동 축소로 인해 일부 부유한 환자들은 다른 병원으로 떠났습니다. 이로 인해 병원의 단기적 수익은 감소했어요. 이에 대해 일부 의사들은 우려를 표명했지만 이강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단기적인 수익 감소는 예상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한 의료의 가치를 실현한다면 결국 더 많은 환자들이 우리 병원을 찾게 될 것입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라 결과가 되어야 합니다. 그의 예측은 정확했어요. 개혁 후 6개월이 지나자 환자 만족도가 대폭 상승했고 이는 방문 환자 수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입소문을 통해 환자를 진정으로 배려하는 병원이라는 평판이 퍼지면서 오히려 이전보다 더 많은 환자들이 병원을 찾기 시작했어요. 이강훈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병원 전체를 내려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눈에는 만족감과 함께 새로운 도전에 대한 결의가 서려 있었어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우리는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50년 전 작은 의원을 시작할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 시절의 열정과 꿈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강훈이 병원 경영에 복귀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병원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났어요. 환자 중심 의료라는 철학은 이제 병원의 모든 구성원에게 깊이 뿌리내렸고 외부에서도 모범적인 사례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이강훈은 마동철과 함께 병원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어요. 그들이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접수 데스크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지? 이강훈이 물었어요. 마동철이 식당 입구 쪽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누가 진료를 받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식사를 마저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식당으로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서진욱이었습니다. 그는 이전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과는 달리 초췌해 보였고 옷차림도 단정하지 못했습니다. 이강훈 회장님, 마침 여기 계셨군요. 서진욱이 두 사람의 테이블로 다가왔어요. 이강훈은 조용히 그를 바라봤습니다. 서진욱 씨,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서진욱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마동철은 놀란 표정으로 서진욱을 쳐다봤습니다. 이강훈은 표정 변화 없이 물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찾아오셨나요? 서진욱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해고된 후 다른 병원에 취직하려 했지만 아무도 저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작은 동네 의원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그는 말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어요. 그곳에서 저는 진정한 의사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가난한 환자들, 노인들을 직접 대하면서
제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깨달았어요. 이강훈은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진욱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지금 제가 일하는 의원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폐업 위기에 처했죠. 그곳의 환자들은 대부분 가난한 노인들이라 다른 병원으로 옮기기도 쉽지 않아요. 그들을 위해 도움을 청하러 왔습니다. 이강훈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는 서진욱을 빤히 쳐다보며 말했어요. 자네가 정말로 변했다면 그건 좋은 일이네. 하지만 왜 내가 도와야 하지? 서진욱은 고개를 들어 이강훈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제가 아니라 그곳의 환자들을 위해서요. 그들은 제가 저지른 잘못과 무관합니다. 이강훈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마동철을 바라봤어요. 마동철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강훈도 미소를 지었어요. 그 의원의 상세 정보를 적어놓고 가게. 내가 살펴보겠네. 서진욱의 얼굴에 희망이 번졌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이강훈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어요. 아직 결정한 것은 아니네. 직접 가서 확인한 후에 결정하겠소. 서진욱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해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가 떠난 후 마동철이 이강훈에게 물었어요. 정말 도와주실 건가요? 이강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원의 환자들을 위해서라면 그럴 가치가 있겠지. 그리고 서진욱도 진정으로 변화했다면 두 번째 기회를 줄만하다고 생각하네. 이틀 후 이강훈은 서진욱이 일하는 의원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은 오래된 건물에 자리한 작은 의원이었어요. 대기실에는 주로 노인 환자들이 앉아 있었고 시설은 낡았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이강훈은 평범한 환자로 위장하여 접수를 하고 진료를 기다렸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난 후 그는 서진욱의 진료실로 안내되었어요. 서진욱은 환자 차트를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이강훈을 알아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진지한 표정으로 바뀌었어요. 회장님, 직접 오시다니. 이강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접 보고 판단하는 것이 내 방식이네. 그는 진료실을 둘러보았어요. 좁고 소박한 공간이었지만 필요한 의료 장비는 갖추고 있었습니다. 벽에는 환자들이 그린 그림과 감사 편지가 붙어 있었어요. 이곳에서 얼마나 일했소? 이강훈이 물었습니다. 서진욱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9개월 정도 됐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일자리가 필요해서 왔지만 지금은 이곳 환자들이 저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이강훈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의원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는 다른 의료진과 환자들과 대화를 나누며 의원의 상황을 파악했어요. 의원장은 70대 노인으로 40년 넘게 이 지역 주민들을 돌봐왔지만 이제 건강이 좋지 않아 은퇴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방문을 마친 후 이강훈은 서진욱을 불렀어요. 내일 오후에 병원으로 오게. 결정을 알려주겠네. 다음 날 서진욱은 긴장된 모습으로 이강훈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이강훈은 그를 병원 옥상 정원으로 안내했어요. 그곳에서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아니, 우리 병원 재단이 그 의원을 인수하기로 결정했네. 이강훈이 말했어요. 서진욱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입니까? 이강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 첫째, 그 의원은 현재의 환자들을 계속해서 돌볼 것. 둘째, 지역사회를 위한 의료봉사센터로 확장할 것. 그리고 셋째, 그는 서진욱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자네가 그곳의 원장이 되어 책임지는 것이네. 서진욱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강훈을 바라봤어요. 저에게 그런 기회를 주신다고요?
이강훈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그 실수로부터 배우는 것이네. 자네가 진정으로 변화했다면 이제 그것을 증명할 기회야. 서진욱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 모든 것을 다해 환자들을 돌보겠습니다. 몇 주 후 리모델링을 마친 이강훈 지역사회의료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 센터는 저소득층과 노인들을 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서진욱이 센터장을 맡았어요. 그는 이전의 오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환자 한 명 한 명을 진심으로 대하는 의사로 변모했습니다. 개원식 날 이강훈과 마동철은 센터를 방문했어요. 마동철은 특별히 이날을 위해 준비한 음식들을 가져왔습니다. 그의 치유의 식탁 프로그램이 이곳에서도 시작된 것이죠. 식사 시간, 이강훈과 마동철은 센터의 작은 식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에는 마동철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놓여 있었어요. 서진욱이 다가와 그들의 테이블에 합류했습니다. 회장님, 주방장님,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강훈은 미소를 지었어요. 어떤가? 센터 운영은? 서진욱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습니다. 제가 의사가 된 이유를 다시 찾은 것 같습니다. 이곳 환자들은 제가 치료비를 많이 받거나 VIP로 대우해 주길 바라지 않아요. 그저 진심으로 자신들의 아픔을 들어주길 원할 뿐이죠. 이강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이 진정한 의사의 역할이네. 마동철이 준비한 음식은 간단했지만 정성이 담긴 한식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나누며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이 음식 정말 맛있습니다. 서진욱이 말했어요. 마동철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음식은 재료가 비싸다고 맛있는 게 아니라 정성이 담겨야 맛있는 법이죠. 이강훈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이 1년 전 평범한 환자로 병원을 방문했던 그날을 떠올렸어요. 그때는 분노와 실망감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지금은 평온함과 희망으로 마음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제야 병원이 제대로 돌아가는구먼. 이강훈이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마동철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 덕분입니다. 회장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돈만 쫓는 병원으로 남아 있었을 거예요. 이강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내가 한 일은 기회를 제공한 것뿐이네. 진정한 변화는 자네들처럼 가치를 지키려는 사람들이 만든 거야. 그는 서진욱을 바라봤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용기지. 서진욱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의 가르침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세 사람은 센터 정원으로 나왔어요. 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정원에는 환자들이 산책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편안함과 안정감이 깃들어 있었어요. 이강훈은 벤치에 앉아 이 평화로운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옆에는 마동철이 앉았고 서진욱은 환자들에게 인사를 하며 돌아다녔어요. 사람은 결국 존중받아야 한다는 걸 모두가 알게 되었으면 좋겠네. 이강훈이 말했습니다. 마동철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회장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요.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존중받고 배려받는 세상이요. 두 사람은 조용히 앉아 따뜻한 봄 햇살을 만끽했습니다. 이강훈의 눈에는 깊은 만족감이 깃들어 있었어요.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지켜낸 것에 대한 기쁨을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구먼. 이강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두 사람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고 멀리서는 환자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병원은 이제 진정한 치유의 공간으로 거듭났고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곳이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이강훈이 평생 꿈꿔왔던 병원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